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삭감이라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쉼없이 일해오신 63세의 한 경비원. 그는 꼬박꼬박 냈던 국민연금을 드디어 받게 되던 날 축하 대신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습니다. 선생님의 기초연금 일부가 삭감됩니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대가가 왜 삭감이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63세 김성실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았지만 정든 아파트의 경비 초소에서 그는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시작한 일이지만 월 250만 원의 월급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그래도 그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을 이제 곧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성실 씨는 손때 묻은 수첩에 몇 번이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 약 70만 원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와 가끔 외식도 하고 아픈 무릎, 병원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첫 국민연금이 들어오기 며칠 전 우편함에 꽂힌 낯선 봉투 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기대감에 봉투를 뜯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귀하의 기초연금 일부가 조정됩니다. 라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2024년 기준으로 약 50만 2천 원을 넘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김성실 씨는 매달 약 8만 3천 원,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김 씨에게는 일주일치 식비이자 병원비였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 상황의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일까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들의 기초연금은 오르는데 젊어서부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사람이 기초연금은 오히려 깎인다는 점입니다. 성실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억울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김성실 씨만의 불운이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김 씨처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된 어르신은 무려 70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11만 명이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1년까지는 전액을 받지만 12년부터는 1년마다 약 1만 원씩 추가로 삭감됩니다. 더 오래, 더 성실히 낼수록 손해를 보는 기막힌 구조인 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가입을 회피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김성실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 깊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성실 씨에게는 오랜 친구 박정수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기술이 있어 은퇴 후에도 재취업에 성공해 월 32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김 씨의 사연을 들은 박 씨는 나는 월급도 더 많으니 괜찮겠지라며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는 또 다른 덫에 걸려 그가 받아야 할 국민연금 자체가 깎여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박정수 씨는 매달 20만 원가량 앞으로 5년간 최대 1,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더 큰 연금 삭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OECD조차 한국 정부에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할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우리 시대 어르신들을 옥죄는 이중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소득이 애매하면 기초연금이 깎이고 조금 더 벌면 국민연금마저 깎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함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끝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덫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는 걸까요? 연계 감액은 도입 당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재직자 감액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고소득 노인의 연금을 일부 조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연금만으로 살기 어려워 일하는 노인이 보편화된 고령화 사회입니다. 낡은 제도가 오히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제도의 함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함정을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명한 선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만약 은퇴 후에도 김성실 씨나 박정수 씨처럼 소득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 5년을 꽉 채워 미루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의 위기를 증액의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나의 소득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근로소득 기준액, 바로 약 309만 원이라는 숫자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의 은퇴 후 소득 계획을 이 경계선에 맞춰 전략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을 기준액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총수령액 면에서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성급한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덜컥 선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1년에 6%씩 최대 30%가 영구적으로 깎인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는 연계 감액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2가지 연금 삭감 제도는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법이 바뀌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합리한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 예상 연금 수령액과 은퇴 후 소득 계획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연기연금처럼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찾아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만든 덫에 무력하게 걸려들지 마십시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